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거나 반지가 잘 끼워지지 않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현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관리하면 혈액순환이나 심장, 신장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습관을 바꾸면 아침마다 손발이 붓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침에 손발이 붓는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을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히는 생활 습관 하나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더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아침에 손발이 붓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체내에 물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한쪽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70%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은 혈액과 조직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을 지켜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손이나 발처럼 아래쪽으로 물이 몰려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밤새 누워있는 동안에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손발 쪽으로 체액이 모이기 쉽습니다. 낮에는 중력 때문에 발 쪽으로만 붓기가 심했다면 아침에는 손가락까지 뻣뻣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고 일어난 뒤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거나 손가락 마디가 잘 안 펴지는 것도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나트륨 섭취가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직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식단에는 국이나 찌개, 젓갈처럼 짠 음식이 많다 보니 저녁에 이런 음식을 드신 경우 아침에 손발이 유난히 붓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탄력을 잃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손발에 쉽게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면서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장이나 신장 기능과도 연관될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신장, 즉 콩팥의 기능이 약해져도 아침 붓기는 잘 생깁니다. 콩팥은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수분이 몸에 쌓이면서 붓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만 일시적으로 붓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종일 손발이나 얼굴이 붓는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해 혈액과 수분을 순환시키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져 수분이 손발에 쉽게 고이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한 분들은 저녁에 심하게 붓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침에 손발이 붓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고, 짜게 먹는 습관이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장이나 심장 질환처럼 몸속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나타나는 양상을 잘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아침 붓기가 단순히 외적인 불편만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혹시 모를 위험까지 예방하려면 생활 속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손발이 붓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붓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먹는 음식, 움직임의 정도, 그리고 앉거나 자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음식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전통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국물째 먹는 경우가 많고,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오래 저장하는 음식이 반찬으로 자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몸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직 속의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게 붓거나 발등이 눌린 듯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저녁에 라면을 먹은 날은 아침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잘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영양을 넘어 우리 몸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트륨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금은 혈압과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이나 김치도 한두 젓가락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다면 소금 대신 참기름이나 깨소금, 혹은 고춧가루와 같은 천연 양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브나 레몬즙을 이용해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 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손발의 수분이 고이면서 붓기가 생깁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그 혈액 속 수분이 조직으로 스며들어 아침 붓기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다리가 늘 붓고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후 가볍게라도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에는 붓기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움직임이 몸의 순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힘든 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가볍게 발목을 돌려주거나 발끝을 까딱까딱하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실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평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인데 이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손발이 쉽게 붓게 만듭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한쪽에 고이게 되면서 붓기를 악화시키죠. 반대로 다리를 조금만 움직이거나 발끝을 규칙적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아침 붓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면 자세 역시 영향을 줍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은 특정 부위에 체액이 몰리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나 손이 붓는 경우 수면 자세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 것보다 똑바로 눕는 자세가 붓기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 너무 높은 베개 대신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손발이 붓는 원인은 단순히 몸속 변화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떤 자세로 생활하는지가 결국 아침의 몸 상태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좋은 습관은 붓기를 줄여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나쁜 습관은 몸을 무겁게 만들며 때로는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습관을 돌아보고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에 이어 이제는 우리 몸의 건강 문제, 특히 심장과 신장, 그리고 혈관 기능과 같은 더 깊은 원인들이 손발 붓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이 붓는 현상은 단순히 짜게 먹거나 운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 장기들의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신장, 혈관, 간은 붓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붓기가 단순한 겉모습의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의 역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내보내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의 힘이 약해지면, 즉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먼 손발 쪽에 혈액이 고이고 그 속에 수분이 조직으로 스며들면서 붓기가 생깁니다. 의학적으로는 심부전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목이 자주 붓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침마다 발이 심하게 붓고 낮에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수분이 몸속에 쌓이고 이 수분이 손과 발, 얼굴로 몰리면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아침에만 붓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붓기가 이어지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 양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붓기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은 혈액을 전신으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손발에 혈액이 고이고 그 속의 수분이 조직으로 스며들어 붓기를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오래 앓은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잘 생깁니다. 손발이 자주 붓는 동시에 다리가 무겁거나 저린 느낌이 동반된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의 기능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혈액 속 물을 잡아두는 알부민이라는 성분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져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에 물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져 수분이 조직으로 스며듭니다. 이 경우 손발뿐 아니라 얼굴이나 복부까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단순히 생활 습관으로만 돌리지 말고 간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심장, 신장, 혈관, 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손발 붓기라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손발이 붓는 것이 단순한 불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는 붓기만 있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검사해 보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거나 손발이 계속 부어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 질환이 있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찰과 구분입니다. 만약 붓기가 아침에만 잠깐 나타나고 낮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붓기가 하루 종일 이어지거나 점점 심해지고 호흡 곤란이나 소변 변화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손발이 붓는 원인은 단순히 짠 음식이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심장과 신장, 혈관, 간 같은 주요 장기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를 단순한 외적인 불편으로만 여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붓기를 줄이고 혹시 모를 건강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이 붓는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붓기는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아침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붓는 이유를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은 부족한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면서 오히려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적어도 8잔 정도, 즉 1리터 반에서 2리터 가까이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한 잔을 마시는 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수분이 한쪽에 고여 붓기가 심해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면서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게 산책을 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발목 돌리기, 까치발 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동작도 좋습니다. 이처럼 어렵지 않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손발이 쉽게 붓습니다. 또 의자에 앉아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쪽 혈액이 고이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다리에 있는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혈액과 수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쓰거나 한쪽으로만 누워 자면 특정 부위에 체액이 몰려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고 똑바로 눕는 자세가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리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어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해주는 것도 붓기를 완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 선택입니다. 앞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해 붓기를 줄여주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오이, 수박, 호박처럼 수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돕는 음식도 몸속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손발이 쉽게 붓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붓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체중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알맞은 옷차림입니다. 너무 꽉 끼는 양말이나 바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잘 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다리에 고인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 아침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정맥류 환자분들에게 압박 스타킹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단,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는 압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입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습관을 바꾸면 손발 붓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몸의 변화를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몸의 균형을 바꾸고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생활 습관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손발 붓기를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인 음식들이 있다는 점을 아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는 음식의 힘을 빌려 붓기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이 붓는 문제를 관리할 때 생활 습관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붓기를 완화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붓기가 심한 분들이 식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아침마다 손발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을 먹어 몸이 부었을 때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가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시금치나 토마토를 샐러드로 곁들이면 붓기 완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이, 수박, 호박 같은 음식은 체내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몸이 시원해지고 붓기가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열량이 낮으면서 수분이 많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호박은 찌개나 반찬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일상 식단에 넣기 좋습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전통적으로 몸의 부종을 줄이는데 자주 사용되었는데, 실제로도 이뇨작용을 도와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혈액 속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액 속의 수분이 쉽게 조직으로 빠져나가 손발이 붓게 됩니다. 따라서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 시니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두부와 생선은 소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뇨작용을 돕는 차입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녹차 같은 음료는 소변 배출을 늘려 몸속에 쌓인 수분을 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예로부터 붓기를 줄이는 데 자주 쓰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애용합니다. 다만 카페인이 많은 차는 밤에 마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져도 손발이 잘 붓기 때문에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 그리고 녹황색 채소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단순히 붓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마늘과 양파 같은 음식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이뇨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해 손발 붓기 예방에 유익합니다. 반대로 붓기를 악화시키는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탄산음료는 붓기를 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수분 많은 음식들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손발 붓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손발 붓기에 좋은 음식은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
수분이 풍부한 음식,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이뇨 작용을 돕는 차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식탁에 자주 올리면 아침마다 손발이 뻣뻣하게 붓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통한 관리에 이어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불편할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완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이 붓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붓기가 심해져 당장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지가 끼워지지 않거나 신발이 맞지 않아 외출이 곤란할 때, 혹은 다리가 무겁고 답답해 당장 시원하게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완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고여있던 수분이 흘러나가도록 유도합니다. 집에 큰 대야가 있다면 발목까지 물을 받아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무거움이 풀리고 붓기가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차가운 분들은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단,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지근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두어 살짝 높여주면 중력의 힘을 이용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면서 붓기가 줄어듭니다. 잠시 낮잠을 잘 때도 다리를 높여주면 효과가 있고, 밤에 주무실 때도 작은 베개를 무릎 밑에 두면 아침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정맥류가 있는 분들께는 병원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마사지입니다. 손발이 붓는다는 것은 그 부위에 혈액과 수분이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가락 끝에서 손목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힘을 세게 줄 필요는 없고 따뜻한 수건이나 크림을 바른 뒤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하면 붓기가 점차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맥류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압박 스타킹의 활용입니다. 다리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 혈액이 아래로 고이지 않게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혹은 외출을 해야 할 때 미리 착용하면 다리가 붓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의료용 제품부터 일반 생활용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자신의 다리 상태와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압박 스타킹을 꾸준히 착용하면서 다리 붓기뿐 아니라 무거움과 피로까지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냉찜질은 염증이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붓기가 단순히 순환 문제라면 따뜻한 찜질이 좋지만,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통증이 동반된 붓기라면 차가운 찜질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집에서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뒤 해당 부위에 올리거나 얼음을 수건에 싸서 잠시 데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앉아서라도 발끝을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발목을 원형으로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붓기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동작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소변 배출을 돕는 음료 섭취입니다. 갑자기 붓기가 심해져 불편할 때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음료들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밤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했는데도 붓기가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 문제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호흡 곤란, 흉통, 소변 감소, 전신 피로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붓기는 때로는 심장이나 신장의 문제를 알리는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손발이 붓는 상황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에 담그기, 다리를 높여주기, 가벼운 마사지, 압박 스타킹 착용, 찜질, 간단한 스트레칭, 이뇨 효과가 있는 음료 섭취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불편을 방치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는 태도입니다. 이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가이드를 제시하고 격려 메시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는 이유와 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발등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을 다시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나트륨 섭취,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의 영향. 둘째, 심장이나 신장, 혈관, 간 같은 중요한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인한 신체적 문제. 셋째, 평소에 짜게 먹거나 움직임이 적은 생활 패턴이 붓기를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물을 적절히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붓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야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국물, 젓갈, 가공식품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소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붓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혈액을 끌어올려 붓기를 예방합니다. 집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들었다 놓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실 때는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 속 작은 실천입니다. 잠잘 때 다리를 살짝 높여주면 중력의 도움으로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면서 아침 붓기가 줄어듭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을 줄이고 편안한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음식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는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오이나 수박, 호박은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달걀, 생선은 혈액 속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 붓기를 막아줍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 같은 전통적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도와 붓기를 줄여줍니다. 식탁 위에서 선택을 조금만 바꾸어도 아침의 불편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즉시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면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다리를 베개에 올려 높여주거나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찜질과 스트레칭, 간단한 호흡 운동도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큰 준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붓기를 단순한 불편으로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만 잠깐 나타나고 낮에 사라지는 정도라면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붓기가 하루 종일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호흡 곤란이나 소변 감소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붓기는 때로는 심장이나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국물을 조금 덜 먹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손발의 붓기를 줄이고 몸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느낍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며 포기하는 분들과 지금이라도 해보자 하며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후자의 분들은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나고 조금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실천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붓기로 불편했던 아침이 점점 사라지고 매일 아침이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가족과 지인과 함께 나누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손발 붓기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